그런데 디테일이 굉장히 꼼꼼합니다. 디테일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작품이 마음에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더 심각해요. 이게 과연 영감을 받은 것일까? 아니면 패러디일까? 모두 완판입니다. 이건 더 심하죠. 한 개에 무려 200만 원이라는. 안녕하세요.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현쌤입니다. 키아프와 프리즈 전시 총평과 이번 출품작들에 대한 트렌드 분석 에피소드 2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에피소드 1에서는 전체 운영 측면에서의 바뀐 점과 특징 그리고 장단점을 좀 알아보았고요. 팝아트가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강세를 이루는 그런 점을 소개해드렸죠. 이번에는요, 양극에 있는 어떤 그런 작품들을 모아서 비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번 키아프와 프리즈의 어떤 류의 그 작품들이 있었는지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비교 대결을 해보죠. 첫 번째는 모방과 영감입니다. 보시죠. 자, 이 작품을 한번 볼까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이유진 작가라는 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 굉장히 팝아트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제가 볼 때는 어떤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도자기라는 우리나라의,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서 비주얼 어떤 그 모티브를 좀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재합성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작가를 보면 뭐 허미스도 있고요. 에르메스죠. 에르메스, 크리스천 디오르, 샤넬, 나이키, 새를 가지고 시리즈로 해서 근데 이게 뭔가 독창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은 조금 떨어지는데 어찌되었든 약간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패러디의 느낌이 난다. 근데 이건 더 심각해요. 그 이제 이유진 작가가 한 작품들 중에 이 작품들을 보면 이게 뭐가 생각이 나세요? 우선 여기 애플이 있습니다. 항아리에. 그러니까 이분은 항아리와 새가 모티브예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모티브에서 그 다음에는 한번 볼까요? 뒤에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이 모자 썼죠. 제비 같은 이 새는 누구를 연상할까요? 바로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들에서 즉 초현실주의적인 작품을 여기서 선보이게 됩니다. 그런 모티브들이죠. 그래서 세 가지 상징적인 그 다음 스타일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한 거예요. 이거는 글쎄요, 패러디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다른 사람의 스타일을 그대로. 근데 또 약간 인스피레이션을 받아서 영감을 받았다. 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과연 영감을 받은 것일까? 아니면 패러디일까? 이것도 뻔하죠? 앤디 워홀의 캠블 숲인데 여기서는 약간 파란색으로, 빨간색 대신 파란색으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캠블 숲은 다 빨간 그 레이블이잖아요. 그거 좀 살짝 바꾼다든지. 이건 누구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 작가죠.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을 그냥 그대로 패러디했어요. 물방울 나오고요. 심지어는 이 새의 옷 같은 몸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까지 그대로 쿠사마를 여기 이제 데려온 거예요. 이게 과연 패러디, 모방일까? 아니면 영감일까? 저는 영감을 받았다 그러기에는 조금 너무 가벼워 보이고요. 이런 건 수백 가지를 만들어 찍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과연 옳은 일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유진 작가 역시 항아리가 나오고요. 새가 나옵니다. 아주 이쁜. 근데 옷이나 이런 모자나 이거 딱 샤넬 그런 거예요. 그쵸? 샤넬 넘버 5. 그런데 이게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 말이죠. 이게 180만 원이거든요. 모두 완판입니다. 하나 딱 나눠놓고 코코 샤넬 이거 빼놓고는 싹 다 팔렸어요. 이렇게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회화일까요? 일러스트레이션일까요? 그 영역도 애매모호합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스터 두들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누구의 작품이 연상이 되세요? 자,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확대를 해보면 마치
키스 해링의 작품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키스 해링. 색깔도 그렇고요. 스타일도 그렇고요. 하는 그 방식이나 이런 게 완전히 키스 해링이에요. 키스 해링의 아류 모델 같다. 키스 해링이 있었을 당시에만 해도 그런 스타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리지널이에요. 그런데 이번 거 이거 보면서 사람들이 물론 과거에서 어떤 영감을 얻어오죠.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하늘에서 뭐 창의력이 뚝 떨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너무 심할 정도로 따라하는 것 같다. 겨우 여기서밖에는 안 되는 거야. 그런 많은 사람이 아마 이거 보고 키스 해링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패러디, 모방이다. 전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작품을 한번 볼까요? 이 작품은 약간 영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은 어느 부분에서는 초현실주의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그 다음에 후안 미로, 스페인의 후안 미로의 작품에서도 많은 영감이 있는 것 같은데, 후안 미로와는 뭐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후안 미로의 작품과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영감을 얻은 것 같다. 자, 이것도 역시 영감을 얻은 것 같은데요. 이건 누구의 작품 같습니까? 스타일이 좀 달라요. 하지만 어떤 세팅이라든지 그 주제 자체는 모네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네의 어떤 그런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서 자기의 작품으로 이제 승화를 시킨 건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영감을 얻어서 그린 그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네의 그림을 그대로 짝퉁처럼 베낀 건 아니거든요. 자, 이것도 보면 구상희 작가의 작품인데요. 모리스 루이스의 작품 같은데요. 이 모리스 루이스의 작품에서도 보면 이런 그런 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림들이 보이죠. 근데 딱 이 작품도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이 작품을 말이죠. 조금 들여다봤어요. 모리스 루이스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메타합니다. 메타하고 안료 자체를 굉장히 얇게 썼어요. 그래서 캔버스 그 자체의 재질이 그대로 쓰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요. 제소칠을 두껍게 했고 그 다음에 전체가 거의 호마이카라고 하나요? 반들반들해서 아주 굉장히 글로시하고 탁해요. 아주 그냥 두껍게 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을 보시면 말이죠. 거의 글로시한 그런 부분이 보이죠? 색감이 굉장히, 저는 특이하다고 보고 아주 색감이 멋지다고 봐요. 지금 여기 이렇게 밑에 보시면 그 물감을 그냥 그대로 직선적으로 흐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 물감, 안료의 점성 자체를 굉장히 조심해서 조제를 했고 그것이 그대로 흘러내리면서 이 흘러내린 자국들이 그대로 마른 겁니다. 그리고 그 마른 그 떨어진 물감들이 그대로 바닥에 이렇게 번져서 굳게 만든 거. 그 작품 자체까지가 하나의 작품이죠. 저는 이거를 모방이라기보다는 영감을 얻은 작품 같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브래드 호이라는 그 작가인데요. 이걸 보면 누가 생각이 나시죠? 당연히 알렉산더 콜더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콜더의 모빌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것 같고요. 글쎄요, 이것도 영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패러디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만의 나름대로의 그 방법을 조금 개척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작품들이 즉 이미 명화로 나와 있거나 이미 나와 있는 그런 데서 모티브를 가지고 오는 작가들이 사실 오늘 저는 적은 거고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찍지 않았는데 지금은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영상에 좀 더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그런 작품이 너무 많아서 찍을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점이 너무 많았다는 거.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작가는 이게 혹시 누구 작품인지 아세요? 바로 이 작가는 하지원입니다. 배우 하지원 씨인데요. 하지원 씨의 이 작품을 이렇게 보면 저는 이건 영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의 작품에서 딱히 매칭이 되는 건 없어요. 약간 추상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하지원 씨의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프랜시스 베이컨이 생각이 났어요. 약간 해체주의적인, 인체를 해체했던 약간 좀 불편해 보이는 그런 작품들이었는데 그런 색감, 배경이 일단 검정색이죠. 어둡죠. 그러다 보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이 그 머릿속에 탁 떠올랐는데 프란시스 베이컨이 정확하게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니에요. 인체를 물론 했기 때문에 그것도 공통점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하지원 작가 그 나름대로 자기가 해석한 게 좀 충분히 보이고 아직은 신진 작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더 성장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아트 엔터테이너들의 작품들을 많이 보면서 조금 의문시됐던 거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 작품 하지원 씨 작품을 보면서 저는 마음에 듭니다. 누구 걸 그냥 그대로 막 베끼거나 따라하거나 뭐 있는 것 같이 폼을 보이거나 그런 작품들 있죠. 누군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하지원 씨 같은 경우 이거는 어떤 그런 작가의 제가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이 생각이 난다. 혹시 그런 거 아느냐? 근데 그 작가를 알기는 아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작품을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작품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베르메르의 작품을 완전히 현대화시킨 패러디 작품이 되겠죠. 어떤 스타일 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재료 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재료를 가지고 터치를 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베르메르의 작품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작품이 팝아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 가치가 있겠지만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패러디 정도 모방에 지나지 않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진주 귀걸이를 한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작품 소녀죠.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이 작품을 역시 만화화시킨 그런 작품인데요. 너무 가볍게 보여요. 물론 위트는 있겠지만 글쎄요. 성인 작가가 이 정도 크게 감흥이 오지는 않습니다. 이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보여드렸었지만 이 작품 자체도 보면 글쎄요. 그냥 만화 주인공, 게임의 주인공 그 주인공들을 그대로 데리고 왔어요. 지금 사실 이 작품은 그 포즈도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 작품도 마찬가지지만 이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즈나 색깔이 뭐 다 여기에 그냥 단순히 약간 문신 비스무리하게 또는 패턴 비스무리한 것들을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종의 패러디화된 모방 작품 같다. 그렇게밖에는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어떤 혼이 없어요. 깊이감이. 이건 더 심하죠. 이것도 이제 미국의 팝아트 작품에서 영감을 가지고 왔던 작품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회화로 이렇게 작업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작품이 여기도 그냥 그대로 보이는데 그냥 입체로 표현했다라는 거.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팝아트 다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을 농락하는 것 같다. 대중을 우습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작품. 저는 기분이 나빠요. 솔직히. 작가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기분이 나쁩니다. 이걸 아트페어에 출품을 했다. 그리고 비싼 고가로. 거기다가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저는 상술 같아요. 이거가 하나의 이렇게 한 세트가 돼서 만약에 작업이 나오고 판매가 됐다면 여러 개의 그 반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은 요소가 돼서 하나의 작품성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말이죠. 하나씩 팔아요. 뭐 구멍가게입니까? 이게 하나도 이게 굉장히 비싸요. 무려 한 개에 200만 원이라는 그런 엄청난 가격으로 이게 팔리고 있는데요. 여기 점이 하나 찍혀있죠? 한 점이 팔렸습니다. 그분은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누가 떠오릅니까? 아마 단번에들 아셨을 거예요. 바로 스페인 화가 후안 미로의 작품이 분명히 떠오르실 겁니다. 지금 여기 작품 보세요. 작품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또 채색을 배경에 한 채색 이것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이미지들도 어떻게 보면 후안 미로의 작품에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다. 완전히 모사를 했다. 단 한 가지 살짝 가미를 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 피규어가 여기저기에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피규어도 어떻게 보면 후안 미로의
아주 작은 크리처들, 그런 피규어들과 흡사한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빼도 박도 못할 정도의 그런 모방 작품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림도 거기서 조금 벗어나려고 했죠. 그래서 누구의 그림으로 보입니까? 배경이 마크 로스코예요. 마크 로스코 작품의 배경에 자기만의 그 피규어들을 집어넣고 사다리 타는 것 같이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자기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작가는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디펜스를 할까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모방 또는 영감, 이 쌍두마차에서 어떤 균형감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 이번 키아프하고 프리즈에서 나온 작품들이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아마 극명히 보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작품마다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게 되면 전체 이번 아트페어에서의 트렌드가 어떻다. 그리고 뭐가 문제이고 어떤 건 우리가 공감을 갖고 영감을 얻어서 작업을 하는 부분이라면 이런 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걸 아마 느끼시게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카테고리를 한번 가보죠. 자, 이번 작품은 이걸 한번 보시죠. 이 보시면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이 작품은 무려 이번 프리즈 아티스트 어워드를 받은 최고은 작가의 작품입니다. 상을 받았어요. 아트페어에서. 이번 섹션에서는 조형미적인 부분에서의 단순성과 그리고 아주 복잡한 디테일을 가진 작품들이 대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부류의 작품들에서 작품성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정말 보기 민망한 작품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최고은 작가의 이 작품 키아프의 아티스트 어워드까지 받았습니다. 이 작품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첫 느낌이 처음에는 이게 작품인가? 뭐가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뭐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놔둬도 괜찮을까? 사람들 다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공사장에 뭐 하다가 망한 것 같은 느낌.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저 편말에 아티스트 어워드를 받았다는 거예요. 최고은 작가라는 분이.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은 이거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작품성이 있어 보이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공사장에 철근들이 잔뜩 갖다 놨는데 공사는 끝났는데 아직 안 치운 그런 철근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현대미술의 먹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작품들이 이렇게 출품이 됐고 상도 받았어요. 그 다음 작품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딱 보면 처음에 얼핏 보면 있어 보여요. 약간 팝아트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어떤 면에서 보면 극사실주의의 어떤 그런 터치가 보이는 것 같기도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자세히 들어가서 가까이 보니까 붓이나 이런 걸 가지고 물감을 몇 가지 잘 만들어서 슥슥슥슥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즉흥적인 어떤 브러쉬 스트로크에 의해서 만든 건데 이것도 역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지나치게 성의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물론 이거보다도 더 성의 없는 작품들도 많이 존재를 하죠. 하지만 이것도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있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 다음 작품 볼게요. 자, 이거 근데 처음에 이렇게 보면 볼수록 뭔가 매력이 조금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후반부에 제가 소개해드릴 그런 작품들과 물론 다른 장르이긴 하지만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어린이들이 목탄 가지고 막 그렸던 것 같은 그런 그림들로 보여져요. 뭘 얘기하려고 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기본적으로는 사람 피규어들인데 저는 성의가 별로 없이 느껴졌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뭐 손가락에 자국도 보이죠? 근데 이게 자기는 분명히 거기에 이유가 있어서 저기다가 손가락 마크를 그냥 놔뒀을 거예요. 지우지 않고. 그런데 어찌됐든 그렇다 하더라도 성의가 너무 없어 보이고요. 뭐 이런 작품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트페어까지 나왔어요. 비싼 돈 주고 이걸 판매를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작품을 소장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작품을 즐길까 좀
의문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이거 붙여놓은 것도요. 전시한부터 이거 종이가 뜬 거 이거 보이시죠? 정말 성의 없어요. 근데 이게 예술이다 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 작품 한번 볼게요. 이것도 또 제가 이게 그림이 좋아서 작품이 좋아서 제가 이걸 찍은 게 아니고요. 이거 꼭 한마디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종이 마스크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종이 마스크 만들거나 딱 그거예요. 색칠도 보면 크레파스하고 색연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뭘 나타내려고 하는지 이게 정말 예술성을 느낄 수가 있는 건지 최소 예술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작가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지 고뇌가 들어가 있는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지 저는 느끼지 않는 그냥 단순함 그냥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최 작가의 상 받은 그 작품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막대기 여러 개 갖다가 스툴 위에다가 이렇게 쫙 배치를 해놨어요. 그럼 끝!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벌거벗은 임금님 그림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계의 그림이에요. 그런 풍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왜 존재하는지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 건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은 안 되겠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작품들 때문에 이런 갤러리 때문에 많은 그냥 일반인들 하지만 미술을 좋아하고 컬렉팅하고 싶어하고 미술에 관심이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술이 어렵다. 특히 현대미술이 어렵다. 어글리하다. 싫다. 저게 뭐야.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비난이 나오고 점점 멀어져 가게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중으로부터 멀게 그런 행동들을 할까요?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인데요. 뭔가 낙서 같아요. 저는 사이트 홈블리가 왔다가 갔나 했어요. 이렇게 두 작품이 세트로 나와 있는데요. 이건 또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물론 선 같은 것들이 있고 약간의 낙서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선이 물론 다 똑같지는 않아요. 각자의 에너지가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그냥 그려놨어요. 그리고 근데 저게 저가면 내가 모르겠어요. 어떤 적정한 가격이면. 근데 가격은 또 엄청나게 높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걸 왜 자꾸 그렇게 만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이후한 작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 바로 이후한 작가님의 이제 최신 작품들입니다. 옛날에 점과 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제목 자체가 이제 조용이라는 이제 그런 건데요. 2003년 작품입니다. 캔버스에다 그렸고요. 150호네요.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이 큰 그림에 딱 두 군데 코너에다가 저렇게 네모 조형물을 그렸습니다. 하나는 수직으로, 하나는 수평으로, 즉 가로와 세로로 해가지고 사각형을 그렸어요. 회색. 끝! 아무리 작가가 깊고 오랜 사색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 정도면은 하루에 제 속도 같으면요 한 100장씩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캔버스면 충분히 갖춰져 있다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매번 지적을 해드렸던 사항이지만 위작이 자꾸 발생하고 위작 논란에 휩싸이는 겁니다. 이원 작가 스스로가 자꾸 그런 현상을 만들어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이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많은 분들은 정말 좋아하지 않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도 역시 이원 작가. 지금 여기가 그랜드 볼룸의 부스다 보니까 좀 알려져 있는 작가들, 그림도 고가인 작품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이원 작가의 아까 보신 그런 새로운 시리즈의 일부로 또 역시 나타나고요. 물론 색도 좀 들어갑니다. 가격은 묻지 마세요. 터무니없이 비싸니까. 이건 또 뭡니까? 꼭 소방관 모자를 갖다가 장난감 소방관 모자를 갖다 벽에다 붙여놓은 것 같은데요. 이미 레디메이드로. 이것도 역시 저는 미술이 너무 지나친 단조로운 폼으로 좀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다이소에 가면 있을 것 같은 이 작품들. 스마일리 페이스를 몇 가지 해가지고 전구를 했는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 그게 아마 작가의 의도였겠죠.
바닥에 있어요. 그냥 바닥에 저렇게 뜩 놨어요. 사람들이 지나가서 저거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냥 지나치는 사람 너무 많았어요. 그럼 그 짓을 왜 합니까? 자, 이거 또 하나. 저 조소의 색은 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색깔인데요. 이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돌멩이 3개를 주워와요. 그래가지고 아크릴 물감 같은 걸로 칠을 해요. 그리고는 붙입니다. 끝! 저는 아주 강렬한 조소의 팬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소들도 그래도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영감을 느끼는 게 많은데 이건 그냥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사람들과 우리 화가들은 어떤 책임이 있고 임무가 있습니다. 즉 대중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들이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디펜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꼭 디펜스만이 아니에요. 작품 자체에서도 그런 것들이 스며 나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 작품 이거 뭐야? 근데 왜 가격이 이렇게 비싸? 라고 오히려 미술에 대해서 조소, 비웃음만 할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또 나왔네요. 이원 작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작가도 보면요. 나름대로 붓의 터치가 굉장히 강렬한 터치가 보이고 빠른 스피드가 보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보면 뭘 얘기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형미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컨셉이 있는 것인지 좀 단조롭다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자, 이 작품은 말이죠. 굉장히 사이키델릭한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어떤 신경정신학과적인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작은 아주 미묘한 색깔의 변화. 그런데 그 색깔들이 굉장히 화려하죠. 그렇죠? 그리고 잘 어울립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이 디테일들을 한번 보실까요? 정말 이런 디테일을 어떻게 꾸며냈을까? 그 작업 과정이 매우 궁금한 그런 작품이에요. 제 개인적인 거는 이런 작품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이키델릭한 거. 뭔가 막 이렇게 취해 있는 것 같고요.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직설적인 거를 좋아해요. 직설적인 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작품의 디테일을 보면요. 감동스럽습니다. 이런 작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에게는 이걸 신비함을 줄 수 있는 사이키델릭한 그런 작품. 저는 정말 디테일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작품도 볼게요. 이 작품은 아까 방금 전에 본 사이키델릭한 그런 작품과는 굉장히 결이 다르죠. 이 작품을 본 팝아트 같은 그런 느낌 분명히 물씬 나고요. 요 가운데에 있는 피규어는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이 작품도 또 재밌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주변이에요. 이 주변이 저는 뭘까 했는데 이 디테일들을 보세요. 집임입니다. 하나하나가 이 집들이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쌓여있는 걸 보면 말이죠. 뭐가 먼저 생각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달동네가 생각이 나요. 신림동이든 어디든 간에 이런 달동네가 쫙 있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각각 한 가정의 집. 이 집에서 과연 무슨 활동이 벌어질까? 그런 것까지 사실은 상상으로 좀 끌어들이더라고요. 물론 작가가 그런 의도가 없었을지 몰라도 작가가 꼭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만 가지고 간다? 그건 아니거든요. 특히 현대미술에 있어서는 작가는 그렇게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쪽으로 그렇게 끌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렇죠? 이 작품도 저의 경우에는 특히 그런 사례로 보여줬습니다. 집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잘 그렸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자, 이 작가 이번도 이제 하이라이트, 키아프 하이라이트로 선정된 작품인데요. 김은진 작가라고 합니다. 이분도 보면 말이죠. 이제 자개장 있잖아요. 자개농하고, 그 다음에 흑판, 그 다음에 동영화 물감 등 이런 전통 재료를 써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특히 우리 팝아트적인 거, 그 다음에 사회의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막 만들어가는 일종의 순간순간을 포착을 해서 하나의 어떤 대형 벽화처럼 이렇게 그림을 작업을 했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좀 들었습니다. 자개라는 것도 좀 특이한 재료이기도 했었지만 이 디테일을 보시면 우리가 주로 아는 사회적인 아이콘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거기서 벌어지는 어떤 부조리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가미를 했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히나르모스 보쉬라든지 이런 작품들처럼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작품 안에 들어가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는 그런 재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작품에도 사실 과거에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역시 디테일의 끝판왕, 김은진 작가의 신의 자리, 인산인해 2입니다. 이 작품을 한번 보실까요? 이 작품은 가브리엘 델라 모라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아마 스페인 작가 같습니다. 근데 이 스페인 작가의 이 작품은 과연 여러분이 뭐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보실 때 이거 굉장히 단순한 아주 미니멀리스트적인 그런 작품으로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봤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보면서 이건 완전 제목이 설경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또는 뭐 도화지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 픽셀 하나하나가 굉장히 불규칙한데요. 이런 픽셀로 꽉 차 있어요.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목을 보면요. 이게 아주 재밌어요. 달걀 껍질 조각들을 가지고 이걸 다 맞춘 거예요. 나무에. 달걀 껍질입니다. 상상이 가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저는 이 작품이 굉장히 눈에 확 들어왔는데 뭐 눈에 확 들어왔다기보다는 전시를 끝나고 나서 나가서 이거 작품을 자세히 보고 생각나는 부분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 이게 정말 단순한 갖다 버려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작품으로 취부가 돼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 과정에서 어떤 게 있었나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미묘해요. 이 픽셀 하나하나, 소위 말하는 달걀 껍질 조각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작가가 붙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이건 단순한 작품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데 굉장히 디테일한 정성이 들어가고 거기에서는 어떤 생각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닭 껍질일까부터 해서 보면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한 궁금해지는 그런 작가예요. 물론 이 작품에 대해서 외형적인 부분에서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건 그래요? 또 어떤 그래 봐야 그냥 하얀 거야. 눈속임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저는 최소한 궁금증이 자꾸 생기는 작가 왜 저렇게 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디테일 깡패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아마 이게 현대미술, 특히 동시대 미술 요즘 시대에서는 굉장히 그게 유행인 것 같아요. 과거 제가 미대생인 시절 때만 해도 보면 이런 작품들은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붓터치도 굉장히 크거나 색깔도 강하고 에너제틱했어요. 액션 페인팅 같은 느낌들도 많이 나요. 물론 팝아트가 있었지만 팝아트들도 굉장히 좀 러프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러션버그라든지. 그런데 여기서는요 좀 달라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아주 디테일한데 디테일의 끝판왕이에요. 자, 작품 한번 보시죠. 이게 근데 이런 작품들이 프리즈에도 있었지만 키아프에 더 많았어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그런 류의 작품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 작품들을 보세요. 이거는 아마 150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200호 정도에서 이 화폭에 하나의 도시를 그렸습니다. 도시에 빌딩들이 빼곡해요. 마천루죠. 이게 이제 파리거든요. 프랑스 파리를 그렸는데 제가 볼 때는 프랑스 파리라는 거 하나만 상징적인 건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소 상징적인 걸 몇 개 가미하면서 상상의 어떤 빌딩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흥미로운 부분은 여기에 사람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집니다. 이거 누가 연상이 되세요? 바로 르네 마그리트죠. 결국은 르네 마그리트가 많은 동시대 화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대가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그런 초현실주의적인 어떤 그런 애트모스피어, 환경 그런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보면 르네 마그리트에서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았을 것 같아요. 허공에 떠 있고 막 이런 거. 그런데 디테일이 굉장히 꼼꼼합니다. 이 작품을 한번 보시다 보면요, 굉장히 시간 가는 줄은 몰라요. 사람들의 대화하는 것 같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어떤 성격을 가지고 하루의 일상을 아주 보편적인 일상이지만 보이는 게 그 일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작품이 마음에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디테일 끝판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작가도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작가를 보시면 아티스트 쿤 작가라는 사람인데요.
지금 이 키아프 하이라이트로 2023년에 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작품도 역시 여기 그랜드 볼룸에 이제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전시, 여기 지금 사람들도 신기해서 보고 있죠. 이 작업 말이죠. 굉장히 팝아트적이에요. 그런데, 지난 편에 보셨던 그런 팝아트적인 것들, 그거하고는 결이 좀 또 다른 것 같아요. 디테일의 끝판왕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디테일들을, 그래서 이런 작품은 말이죠. 최소한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요. 와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왜? 디테일이 엄청나거든요. 사람들은 그거 신기해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보다 보면 여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중문화입니다. 그래서 팝아트죠. 그렇죠? 팝컬처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흔히 일상생활에서 대중적인 것들, 대량 생산, 그다음 대중 매체 이런 것들이 다 여기 그 상징들이 섞여 있어요. 다 숨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보는 그런 재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어떤 풍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색감이라든지 디테일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그런 아이콘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 그리고 오리지널하다. 누구 걸 그냥 그대로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다. 최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랬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디테일의 끝판왕을 한번 보실까요? 이분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감탄을 하더라고요. 저렇게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보는데 지금 이 작품을 보세요. 사람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들인데 크고 작은 사람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뭐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눈의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배치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아주 미묘한 차이로 달라요. 이걸 다 손으로 했다는 걸 보면 좀 감탄스럽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구도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는 전 별로 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들 나름대로 뭔가 나타내고자 하는 자기 어떤 표현 기법이나 그런 게 좀 새로운 기법으로 자기는 하고 싶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이제 이 작품에서 디테일들 보세요. 남자와 여자, 바라보는 눈과 표정,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림들 보면요. 아까 그 그림도 그랬었고 이 그림도 마찬가지지만 스토리를 끌고 갑니다. 근데 그 스토리가 일방적인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 작가님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그냥 자기 경험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자율적인 작품으로 보여진다. 엄청나죠. 이 디테일. 처음에 이걸 딱 보면요. 이건 뭘까? 굉장히 그 추상적인 작품으로 멀리서 보면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이건 굉장히 구상적인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조형과 스토리가 다 같이 어울려지면서 즐거움을 준다? 두 번 놀라움을 준다? 이런 작품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전 굉장히 참신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잘 아시죠? 네, 일본 작가죠. 이 작품이 아까 그런 작품들에 아마 많은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팝아트인데 무척이나 디테일한, 이거는 한마디로 죄송한 표현으로 정신병자가 아니면 이걸 그릴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집착적인 그림인데 이 그림 너무 저는 굉장히 좋아요. 팝아트 중에서도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최소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 같다. 그리고 저걸 하나하나 보는 그 어떤 재미가 현대미술, 특히 동시대 미술에서의 하나의 큰 획으로서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숙해요.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세히 들어서 여기 뭔가를 보죠. 아까 단순한 그런 그림들은요, 그냥 휙 지나가고도 몰라요. 근데 이 그림은 대중을 끌어들입니다. 그게 성공하는 미술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들여다본 것은 그림이 갖고 있는 스토리와 상징성에 대한 그런 걸 대표할 만한 작품들을 한번 우리가 분석해 봤고요. 그 다음에 모방과 영감, 과연 모방과 영감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 선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를 양쪽에 아주 극명한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과 단순함, 이거 장난에
하는 사람과 디테일의 끝판왕들의 작품들은 완전 극명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 작품들을 한번 비교해서 보면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그림에 더 점수를 줄 것인지, 그런 것들도 아마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더 작품들의 어떤 회화성 또는 미술적 신미성 이런 거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을 잡아서 비교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 3를 한번 꼭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만약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에 다 하나하나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하나하나 댓글들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잘 보내시고요. 하지만 대원쌤의 미술적 참견 시점은 추석 때도 계속합니다. 안녕!